주변에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일명 허언증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어느 정도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손을 떠는 등 심리적 불안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거짓말을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이나 지위를 속이며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사람들, 혹은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공상적 허언증이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마음속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합니다. 무능력하지만 성취욕구가 강한 개인이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많이 발생하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살다가 상습적인 거짓말을 반복하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어느새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리플리라는 이름은 미국의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낮에는 호텔에서 일하고 밤에는 피아노를 조율하며 살던 리플리는 우연히 재벌 그린리프라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망나니 아들 디키를 이탈리아에서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디키를 찾으러 간 리플리, 디키와 어울리게 되며 자신이 상류층의 일원이라도 된 듯 착각에 빠집니다. 디키의 삶을 시기한 리플리는 결국 디키를 살해하며 신분을 위조해 디키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소재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가 영화화되어 리플리라는 이름으로 개봉하기도 했고, 1960년에는 태양은 가득히,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1년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가 상영되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2007년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사건을 계기로 리플리 신드롬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명 방송인과 영화 강사 등 다수의 학력 위조 사건들이 세상에 차례로 알려지며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만을 쫓는 한국 사회의 문제에서 기인한 이른바 한국형 리플리 증후군이 과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은 SNS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SNS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리플리 증후군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상대적 박탈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 SNS에 중독되면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양 사용하고 도리어 본인이 마치 그 사람인 듯 행세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타인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까지 입히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음의 병 리플리 증후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애초에 리플리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가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그들은 허구의 세계 속에서 성취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리플리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심리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현실 세계에서도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더는 허구의 세계로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 어쩌면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경쟁하며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와 미친듯이 스펙 쌓기에 연연하고 있죠. 정작 남들에게 눈 돌릴 시간 없이 자신만 보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특정한 이유로 또는 무의식 중에 상처를 준 경험이 없는지 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누군가 당신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